말을 할수록 분노만 차오르는 주제이긴 하지만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얘기,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 차기 감독에 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강의 멤버를 데리고도 결승전조차 진출하지 못하고 4강에서 고배를 마신 아시안컵의 대실패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안 가지만 실수였다고 억지로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 와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 이렇게 넘겨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아시안컵 실패를 실수라고 본다면 다음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왜 아시안컵에서 실패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뿌리 뽑아야죠. 그런데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아시안컵에 이어서 2년 뒤에 있을 월드컵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한국 팬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유럽의 협회들은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안컵 실패의 1차 책임은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됐지만 솔직히 이게 이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줬다기보다는 잘못 맺은 계약으로 위약금만 왕창 주고 쉴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1차로 감독이 문제였다는 점에 동의를 했기에 대한축구협회도 경질을 발표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문제를 파고들어서 악명이 자자하던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를 따져야 하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정몽규 회장이라고 지목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닌 분도 있으실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경질을 발표한 이후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한 말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해임 기자회견 당시 종합적인 책임은 축구협회 그리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더 자세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라면서 적어도 그럴듯한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이 발언 이후 10일이 넘게 지나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석재 부회장을 통해 말을 흘리면서 또 자신이 세운 각본대로 일방적인 일 처리를 시도하려다가 걸려버렸죠. 한국 대표팀 공식 서포트지인 붉은 악마와 울산 HD의 응원팀 처용전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센 비판이 몰아치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묵묵부답입니다. 그저 전력강화위원회를 앞세워서 허수아비 역할을 시키고 있을 뿐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드렸던 설명을 다시 하자면 현 전력강화위원회는 그저 자문기구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막말로 정몽규 회장이 위원회 발표를 개무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벤투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때는 분명 대한축구협회의 정관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와 U15 이상 연령별 대표팀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다라고 정확하게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거죠. 그런데 2021년 정 회장이 직접 고친 규정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와 U18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라면서 위원회의 권한을 조언 및 자문으로 매우 축소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정혜성 위원장 이하 전력강화위원회 전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몽규 회장은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조언과 자문에 불과하니까요. 최종 결정은 정몽규 회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도 정 회장이 져야 하지만 전혀 그럴 낌새가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한국만 축구협회가 요 모양 요 꼴일까요? 축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쪽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이름은 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축구협회가 전부입니다. 자신들이 축구의 종주국이니까 굳이 나라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축구협회의 구성은 한국과 달리 회장직과 실무자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회장과 일상적인 업무를 이끄는 CEO가 따로 있고, 실무자인 CEO의 경우에 축구계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인재가 맡는다고 하네요. 네. 현재 회장은 데비 휴잇이라는 인물로 놀랍게도 여성이 회장직에 앉아 있는데, 전임 회장인 그렉 클락이라는 인물이 잘리고 2022년에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CEO는 마크 벌링엄이라는 인물로 회장과는 따로 구분되고 있죠. 감독 선임 역시 따로 위원회를 꾸리는데,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회장이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위원회가 감독 선임을 최종 확정하는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 감독 선임위원회는 이사회 멤버와 고위급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모든 과정을 다 맡아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앞서 설명한 대한축구협회와 완전 다르죠.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회장 마음대로 그걸 뒤엎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잉글랜드는 그냥 협회 산하의 위원회가 감독 선임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라면 축구협회장이 단독으로 이상한 감독을 낙하산으로 꽂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잉글랜드가 항상 옳은 결정만 하고 국제대회 성적도 최고냐면 또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잉글랜드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시스템보다 좀 더 합리적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회장을 선출할 때도 축구계에 소속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따로 FA 평의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비축구계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뭔가 아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이미지와는 여기서도 다릅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인물들이 많아서 썩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잉글랜드는 사상 최초로 여성 회장을 선임하면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데비 휴잇 회장의 전임인 그렉 클락은 공식석상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잘렸는데요. 아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은 모르긴 몰라도 결코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퇴를 요구하는데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게 어이가 없는데, 잉글랜드를 보고 이런 부분은 배워야겠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협회를 한번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미래가 있을 테니까요. 회장과는 별개로 실무에만 집중하는 CEO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회장을 경질할 수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협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제 열렸던 K리그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K리그가 아닌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서 불편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축구협회가 오히려 K리그에 방해가 되는 모습이 벌써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맨유 출신의 링가드가 FC 서울로 오면서 이슈몰이로 크게 할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대표팀 차기 감독 문제가 터지면서 화제성을 뺏긴 감도 있고요. 하마터면 개막 며칠 전에 디펜딩 챔피언팀의 감독이 사라질 뻔하게 됐잖아요. 그 때문인지 광주FC의 이종효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어떤 축구를 하는지, 어떤 시스템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명한 감독을 뽑아놓은 뒤 어떻게 해줘 라는 건 아니라고 본다. 대표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에 맞는 감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맞다. 이름 가지고 축구하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지났다 라면서 네임밸류에만 집착하는 정몽규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린 겁니다. 현직에 있는 감독들의 불만도 상당하다는 사인처럼 보이는 장면이었는데, 최근 불거진 문제들을 어물쩍 넘길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진짜 명심판은 이름을 모르는 심판이라는 축구 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진짜 일을 잘하는 협회장이라면 우리가 그 이름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이름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면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